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 짝짝이 양말과 구두, 덧 입은 치마, 치렁치렁한 목걸이, 아주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는 소피의 이야기랍니다.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 아기들이 우는 것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에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좀 안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는 그런 이유로 울지 않았다. 4개월 때 소피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혀놓았다고 울었다. 첫돌 무렵에는 분홍색 원피스만 입으려 했고 손으로 수놓은 무늬가 있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2돌이 되고 나서는 다른 애들이 입는 옷은 안 입으려고 들었다. 소피가 제일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모자, 리본, 단추, 끈 같은 것들이었다. 소피에게 엉뚱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소피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식구들은 소피가 똑똑한 원숭이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피는 다른 아이들처럼 멍청하게 눈, 코, 입 같은 말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옷을 들고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등판, 소매, 깃, 단추, 주름, 주머니, 레이스, 지퍼. 만 3살이 되자 소피는 구두끈을 맬 줄 알았다. 블라우스, 양복, 저고리, 스웨터 등 눈에 띄는 대로 인형옷에 단추를 채웠다 끌렀다 하면서 놀았다. 인형옷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도 그러는 것이었다. 지퍼가 달린 옷은 소피에게는 환상적인 놀잇감이었다. 소피를 돌봐줄 수 없을 때에는 인형 하나 없어도 못 입는 옷가지들을 하나 가득 갖다 주면 되었다. 소피는 넝마 같은 옷들로 금세 이상한 장식품을 만들어내곤 했다. 하긴 소피는 인형이 필요 없었다. 자기가 인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5살이 되자 소피는 어린이 그림책보다 패션 잡지 뒤적이는 걸 좋아했다. 젤라바, 아라비아 옷이죠. 기모노, 일본 옷, 판초, 스페인식 망토, 사리, 걸쳐 입는 인도 옷 같은 신기한 옷들을 구경하며 넋을 잃었다. 6살 때 소피는 그림 그릴 때에도 종이 한 구석에 해나 집을 그리는 적이 없었다. 그 대신 풍성한 옷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것이 소피에겐 집이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 소피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옷을 입고 다녀서 선생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했다. 그러나 소피는 분명히 발은 2개인데 왜 사람들은 똑같은 구두 2짝을 신는지 또 왜 같은 색의 양말 2짝을 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피는 한 짝이 없어진 양말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 짝밖에 없는,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닌 양말은 소피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소피는 균형이나 단순한 삶을 싫어했다. 소피는 언제나 활기에 활기가 넘치기를 바랐다. 옷이나 양말, 장신구 등의 색깔이 화려하고 가짓수가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했다. 8살이 되자 소피는 반 아이들 사이에서 괴상한 아이로 통했다. 그러나 소피가 보기에 괴상한 것은 오히려 반 아이들이었다. 얼마든지 다르게 모양을 낼 수 있는데도 애들은 왜 늘 똑같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교실에 있는 의자마다 똑같은 푸른색 엉덩이, 푸른색 허벅지, 푸른색 종아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다행히도 발목 부분에 이르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난다. 만약 소피가 청바지를 입었다면 분명히 조그만 그림을 수없이 그려넣은 화려한 엉덩이가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는 청바지가 없었다. 소피의 옷장은 정말 동화나라 같았다. 그렇다고 소피 부모님이 딸에게 옷을 사주는데 재산을 털어넣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소피는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꾸려나갔다. 필요하면 엄마 서랍이나 아빠 옷장을 뒤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무늬나 색깔이 마음에 들면 자기 몸이 5개는 들어갈 것 같은 커다란 아빠의 와이셔츠도,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엄마의 치마도 소피는 다 꺼내왔다. 치마를 끌어올리고 벨트를 적당히 사용해서 자기 키에 맞추었다. 벨트라고 꼭 허리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소피는 외동딸인데다가
용감하고 영리하고 독창적이며 아주 귀여웠기 때문에 부모님은 소피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성 편지를 받은 날에는 부모님도 약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피 부모님께 우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1. 비단꽃, 플라스틱 새, 타조 깃털, 커다란 진주 장식이 달려있는 밀짚 모자를 훔쳐 쓰고 오는 것. 2. 3개 이상의 목걸이나 금속 벨트 혹은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 3. 학교가 싫어요. 어휴, 가만히 놔둘 것. 같은 불순한 말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오는 것. 4. 모피나 금속성 실로 짜서 번쩍거리는 스웨터 혹은 이와 유사한 망토를 걸치고 오는 것. 5. 한꺼번에 2개 이상의 벨트를 하는 것. 6.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치마를 입는 것. 이뿐만 아니라 양말과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지 사육제 장소가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피 부모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사 필립 드림. 소피 부모님은 문제의 사육제 차림이라는 것이 자기 딸의 평상복 차림을 말한다는 걸 조금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소피에게 왜 그렇게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액세서리를 잔뜩 달고 다니는지를 자주자주 물어보았다. 그럴듯한 대답을 한참 생각하다가 소피는 이렇게 말했었다. 아침만 되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입고 가는 거예요. 혹은 좀 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야 옷을 입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좀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나는 시를 쓰는 것처럼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몸은 종이고요. 두 손은 만년필, 두 눈은 영감의 창이에요. 모자는 느낌표이고요. 스카프는 쉼표, 레이스는 말줄임표예요. 소피는 자신의 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누가 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아빠, 그게 나쁜 거예요? 이번에는 소피의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께 답장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 편지로 소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셈이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소피의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장만 보고 책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피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주의력도 깊고 예의 바르고 사회성에도 문제없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피는 전혀 남을 방해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이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이 점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며 소피의 부모 필리필 부부 드림. 하긴 겉보기엔 아주 괴짜 같지만 소피는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아이였다. 그러나 친구들은 소피를 놀려댔다. 미쳤나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못 봐주겠어. 정신 나간 애 같아. 뒤돌아서면 이렇게들 수근거렸다. 그리고 앞에서도 서슴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엉뚱이라고 불렀다. 선생님까지도 소피를 엉뚱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소피에게 그런 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엉뚱이란 별명은 하도 들어서 그게 진짜 자기 이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피는 엉뚱이란 이름이 나탈리나 베르나데트, 심지어 소피라는 이름보다도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엉뚱이란 낱말은 장난꾸러기, 말괄량이, 귀염둥이 등의 소피에게 딱 들어맞는 단어들과 아주 잘 어울렸다. 소피한테는 예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버릇이 하나 있었다. 소피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어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외투를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무슨 천인가 가늠해 보기도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소피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서 마음에 드는 아랍 음악이
흘러나오면 소피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도 배꼽춤을 추는 아이였다. 낯선 할아버지가 곁눈질로 자기를 흘금흘금 쳐다보면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세요, 아저씨. 자, 맘 놓고 절 쳐다보세요. 어때요? 저 정말 예쁘죠? 어느 날 선생님이 소피에게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한 권 빌려주셨다. 소피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쓰다듬고 뺨에 비벼보고 가슴에 꼭 껴안아 보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소피가 잠옷을 입고 학교에 간 날이었다. 밤의 한 자락을 자기 침대의 한 켠을 낮 속으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또다시 편지를 한 장 주셨다. 이번에는 타자기로 치고 교장 선생님 사인까지 들어간 편지였다. 소피 부모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대개 따님의 행동은 전문의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학교 심리치료사인 시모노 박사님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니스 초등학교 교장. 아주 곤란해진 소피의 부모님은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며칠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부탁드렸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학교에 가는 소피의 뒤를 밟았다. 소피는 여느 때처럼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학교 갈 시간이 멀었는데도 소피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이처럼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소피는 정작 밖으로 나와서는 느릿느릿 걷는 것이었다. 게다가 길을 가면서 하는 행동도 가관이었다.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지를 않나 땅을 내려다보지를 않나 그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마치 허공에 떠가는 구름의 움직임을 쫓아서 사진이라도 찍으려는 사람처럼 혹은 큰 길에 우글거리는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 뜯어보아야 한다는 듯이 가다가 몸을 굽혀 노란색, 붉은색 나뭇잎을 주워서 자기 옷에 달기도 했다. 소피는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는 것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나뭇잎들을 주워다가 가지에 도로 붙여놓으려고 애를 썼다. 겨울이면 소피는 벌거숭이 나무에 자기가 만들어낸 장식들을 줄줄이 달아서 옷을 입혔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무가 심심할 거라며 과일을 줄에 꿰어서 나뭇가지에 매달기도 하고 나무 등걸에는 헝겊으로 만든 리본을 메어주기도 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전선 위에서 고개를 부리고 있는 새를 관찰하기도 했다. 온통 재미있는 것 투성이었다. 어느 집 베란다를 장식하는 쇠로 된 난간, 지붕 색깔, 유모차 타고 가는 아기. 언젠가 소피는 캥거루처럼 아기를 가슴에 매달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훌륭한 장식은 없을 것이다. 소피는 길을 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소품과 그림들을 자기 옷의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소피의 뒤를 따라가던 아빠는 소피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이유는 치마를 2개씩이나 겹쳐 입었기 때문이거나 외투가 너무 길기 때문이거나 굽높이가 다른 구두를 짝짝이로 신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건 소피의 습관이었다. 소피가 이렇게 놀면서 가는 것은 거대한 연극 무대같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유자적하는 것만큼 소피가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 소피는 아빠가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느릿느릿 학교까지 걸어갔다. 아빠는 소피가 어떤 모습으로 학교 운동장에 발을 들여놓는지 지켜보았다. 소피는 마치 가난한 백성들의 동네를 방문하는 여왕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 소피는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자기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짜잔 소리가 절로 나기를 바랐다. 이날은 그래도 상당히 얌전한 복장을 한 편이었다. 머리에다 스카프를 쓰고 시골풍의 치마 위에 스코틀랜드 풍의 치마를 덧입고 나뭇잎을 덕지덕지 옷핀으로 갖다 붙여서 꼭 텐트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바버릭 코트를 걸쳤다.
손에는 아직도 나뭇잎이 많이 들려 있었다. 소피는 그 나뭇잎들이 100프랑짜리 지폐라도 되는 듯 아이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남자아이 하나가 소피가 건네준 나뭇잎을 찢어버렸다. 그 아이는 그게 소피의 가슴을 찢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몇몇 여자아이들은 소피가 바바리 코트에 조심조심 고정시켜 놓은 나뭇잎들을 살살 잡아당겼다. 그것은 마치 소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뜯어낸 나뭇잎들을 아이들은 마구 밟아버렸다. 그게 소피의 꿈을 밟아버리는 일인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딸에게 그렇게 짓궂게 구는 것을 보니 소피 아빠는 무척 마음이 아팠다. 그러고는 몹시 속상해하며 직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속으로는 이미 어떤 중대한 결심이 서 있었다. 토요일 오후 아빠는 귀여운 소피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갔다. 소피에게 백화점은 옷들의 천국이었다. 볼 게 너무 많아서 소피는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다. 거위와 악어와 코끼리가 그려진 넥타이도 뒤적거려보고 실크 순면, 순모로 만든 스카프도 만져보았다. 금빛, 은빛이 나는 장신구들도 있었다. 소피는 이 꿈같은 세계 속에서 몇 시간이고 머물러 있고 싶었다. 그러나 백화점을 좋아하지 않는 아빠는 1분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소피, 이리 와봐. 아빠가 학교 갈 때 입는 정상적인 옷들을 사줄게. 엘리베이터는 아빠와 소피를 태우고 어린이 용품 코너로 올라갔다. 소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얌전한 블라우스, 연초록 샌들, 진 분홍색 고르된 바지, 남색 주름 치마, 분홍색 꽃봉오리 무늬가 가득 있는 원피스를 골랐다. 아빠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사주고 싶었지만 소피가 싫어했다. 이왕 사는 옷 왜 하필이면 흔해 빠진 청바지랑 티셔츠예요. 청바지가 발랄해 보이고 질기고 좋잖아. 아니요 아빠, 청바지 눈에 잘 안 띈단 말이에요. 이래서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소피가 고른 물건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피는 새로 산 옷을 엄마 앞에서 입어 보였다. 엄마는 소피가 다른 아이들처럼 차려입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었다. 소피, 너무 멋지구나. 아주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 엄마의 흥분은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일요일에 소피는 얌전한 새 옷을 입고 쇼를 걸치고 몇 개나 되는 목걸이 브로치, 벨트로 장식을 하고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시내로 옷자랑을 하러 나갔다. 언제나 그렇듯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기분이 워낙 좋았던 소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진사 한 사람이 다가와서 사진을 한 장 찍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소피는 기분 좋게 포즈를 취해주었다. 너 누구로 변장한 거니? 변장한 거 아니에요. 연극에 출연할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터번은 왜 유행이니? 몰라요. 예쁘잖아요. 알리바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목걸이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걸어다닐 때 찰랑찰랑거리면서 얼마나 예쁜 소리가 나는데요. 벨트는 왜 3개씩이나 했지? 이것 보세요. 이건 파란색, 이건 하얀색, 이건 빨간색. 우리나라 프랑스 국기 같잖아요. 그럼 슈울은? 우리 할머니가 사람들이 준 털실 자투리를 모아서 떠주신 거예요. 어깨에 두르고 있으면 할머니 생각나서 기분이 좋거든요. 양말은 또 왜 짝짝이로 신었지? 발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왼발, 하나는 오른발. 준비해보라는 아이와 드니즈라는 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가요? 거위와 대는요. 근데 왜 왼발, 오른발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럼 이 하트 모양의 브로치들은 다 뭐지? 난 하트 모양을 좋아해요. 요건 입이고요. 요건 웃는 모양이에요. 또 요건 사랑의 표시고요. 사진사는 소피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곧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녕.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엄한 표정을 지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가만 명령하셨다. 소피, 이리 와서 좀 앉아라. 소피는 재판관 같은 아빠 앞에 가서 얌전히 앉았다. 소피, 내일 학교 갈 때 무슨 옷 입고 갈 생각이지? 아빠가 한참 생각한 듯 엄한 소리로 물으셨다. 아빠도 참 내가 언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보셨어요? 내일 아침이 되어봐야지요. 바람이 불지 해가 날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 구름도 좀 봐야 되고 내 목소리랑 눈빛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 소피 착하지?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 그럼요 아빠.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런 말이지 내일 새로 산 치마랑 블라우스 입고 양쪽 똑같은 스타킹 신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지 말고 그렇게만 하고 학교 갈 수 있겠니? 엄마가 그러라면 그럴게요. 엄마 아빠는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소피는 약속을 지켰다. 엄마 말씀대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소피는 아마 완전히 정상적인 여학생으로 보였을 것이다. 27가지 색깔의 리본으로 묶은 27가닥으로 따은 머리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리고 얼굴에 갖다 붙인 금색 은색 별이랑 달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소피는 또 손톱에도 각각 다른 색깔로 화려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당연하다. 손가락도 각각 다 이름이 있지 않은가? 엄지검지, 장지, 약지, 새끼. 소피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소피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장신구를 하나도 안 달면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손톱이 제발 색깔 좀 칠해달라고 징징 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날은 소피네 반 아이들 2명이 소피보다 더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학교에 왔다. 넬리는 뾰족한 모자를 쓰고 머리를 3갈래로 묶어왔고 베르트랑은 목도리를 여러 겹으로 둘러서 멋을 내고 왔다. 선생님은 이것을 보시고 중세기사가 칼을 뽑듯 다시 펜을 들었다. 소피 부모님 보십시오. 이미 우려했던 바대로 대개 따님은 우리 학급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피가 퍼뜨리고 있는 옷을 이상하게 입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조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지 가장행렬 대회장이 아닙니다. 따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임교사 필리베르. 소피의 엄마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3가지 뿐이었다. 첫 번째, 전학을 시킨다. 2번째, 평일에는 하루 3번, 일요일에는 하루 6번 소피에게 잔소리를 한다. 3번째, 심리치료사에게 가보게 한다. 엄마 아빠는 3번째 방법을 택하셨다. 소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모노 박사님을 만나러 갔다. 소피는 박사님이 준 퍼즐과 장난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놀았다. 그런 다음 박사님과 소피는 친한 친구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 왜 옷을 그렇게 귀찮게 입고 다니는 것이지? 귀찮다고요? 그래, 복잡하잖아. 무겁기도 하고. 무거워요? 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데요? 좋아, 그럼 지나치고 필요 없고 너무하다고 해두자. 소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지나치고 필요 없고 너무하다고요? 그래, 별나잖아. 다른 애들하고 다르잖아. 박사님이 꾸지람조로 말씀하셨다. 그러자 소피의 얼굴이 갑자기 햇님처럼 환하게 빛났다. 소피는 맞아요. 그거예요 하는 얼굴로 박사님이 한 말을 되풀이했다. 다르다고요. 더도덜도 아니고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거 한 가지만 다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머지는 다 다른 애들과 비슷하고 싶어요. 더 이상 소피에게 물어볼 곳이 없어진 시무노 박사님은 교장 선생님과 소피 부모님께 이런 쪽지를 써보냈다. 소피는 용감하고 총명하고 독특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은 신문에서 오려낸 소피의 패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오려서 게시판에 붙여놓으셨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10살 난 소녀 소피는 추억과 사랑과 음악과 시로 옷을 차려입는다. 이 아이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선생님은 꼭 자기가 소피의 옷을 골라주기라도 한 것처럼 소피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다니셨다. 한 주일이 흐르자 9명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와이셔츠, 벨벳옷, 질질 끌리는 원피스, 미니스커트, 맥시코트, 킬트는 스코틀랜드 산악민이 입는 스커트 모양의 남자 옷이에요. 니커보커, 영국 옷으로 무릎 아래에서 졸라매게 만든 반바지고요.
코까지 덮는 스카프 등을 걸치고 나타났다. 한 달 지나자 청바지 입고 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학교 마당은 온갖 색깔과 모양을 모아서 축제를 벌여놓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통이 아주 넓은 바지에다 커다란 리본이 달린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나셨다. 그 다음 날 소피는 주름 치마와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단화를 신고 아무것도 더 이상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 갔다. 소피의 패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